스타투데이 우이혼 2일 나이 지연수, 속마음 토로 내 우주고 온 세상이었는데 지난 15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우리 이혼했어요. 이하 우이혼 2는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7% 분당 최고 시청률은 8.3%를 기록, 2주 연속 동시간대 방송된 종편 및 케이블 채널 중 시청률 1위 자리를 지켰다. 먼저 나한 일은 잠든 유혜영이 깰 때까지 지켜보며 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유혜영이 잠에서 깨자 두 사람은 늦은 저녁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갔고, 나한 일은 한참 자는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했게. 내가 속만 안 썩였으면 더 곱게 늙을 뻔했구나, 라고 말문을 열었다. 두 사람이 아침밥을 먹으며 결혼식 이야기를 하던 가운데 유혜영은 다시 잘 해보자고 재결합했는데 자기는 똑같았어, 변함이 없었어, 라고 말했다. 이어 나한일의 사업 실패 이야기까지 번졌고 유혜영은 가족들을 힘들게 했잖아 라며 그때 정신적으로도 내가 우울증 약 먹고 있는 거 알았어. 우울증도 생기고 정신적이나 경제적이나 주변 상황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어려움이 오더라 고 말한 뒤 슬픔에 잠겼다. 나한 일은 이혼하는 법원에서 죄수복을 입고 판사 앞에 같이 앉았잖아. 마지막까지 나는 설마 했거든. 근데 사인 바로 하더라고. 그때 당신이 어떤 독한 마음을 먹었길래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그게 궁금했어. 라고 물었다. 그러자 유혜영은 회사가 망하기 전에 투자를 받았어. 자기는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었어. 라고 설명하며 같이 의논을 한다든지 사인할 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한 거잖아. 그걸 못 갚으니까 감옥 들어간 거잖아. 라고 진심을 꺼냈다. 이에 손으로 이마를 탁 친 나한 일은 첫 번째로 원인 제공을 내가 다 했고 두 번째로 원인 제공을 하면서도 대화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며 자책했다. 유혜영은 이런 상황에서 너는 무슨 마음이고 나는 무슨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풀어나갔으면 그렇게 기본적인 것만 지켰으면 헤어질 일 없었을 것 같아 라고 맞받아쳤다. 이런 가운데 나한일의 의자 등받이가 갑자기 뒤로 젖혀지면서 나한일 넘어져 깨알 웃음을 터뜨렸다. 이후 밖에서 식사와 ATV 체험을 마치고 온 두 사람은 한층 가까워진 모습으로 와인 파티를 준비했고 유혜영은 술 못 마시는 사람이랑 술 마시니까 재밌다 면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나한 일은 오늘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잔은 비워볼 생각이야. 술친구 해주려고 처음으로 라고 마음을 전했다. 서로의 진심을 이어가던 끝에 나한 일은 유혜연과 마지막 잔을 건배하며 같이 살면서 못했던 거 조금이나마 해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기쁘게 생각해 라고 털어놨고 이에 유혜영은 고마워 라고 답하며 훈훈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런가 하면 일라이 지연수 커플은 탁자에 마주 앉아 이혼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지연수는 일라이가 이혼 당시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일을 언급하며 네가 거기에 안 나타난 것만으로도 너는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시간을 다 무시한 거야 라고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이어 난 진심으로 네가 내 전부였어. 네가 내 우주였고 온 세상이었어. 라고 속마음을 쏟아냈다. 그러자 일라이는 재판장 안 나가서 미안해. 내가 우리 부모님 대신 사과할게. 예전에 당했던 거 그냥 경험으로 두고 앞으로 당하지 말고 살아. 라고 사과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재회 후 처음으로 일상적인 이야기 나누면서 한층 가벼워진 분위기를 드리웠다. 그러나 편한 시간도 잠시 러무분에서 밤을 새웠다. 고 이야기를 꺼낸 지연수가 이미 내가 3월에 미국 갔을 때 너희 부모님은 다 계획을 하고 계셨어 라고 말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일라이도 나는 중간에서 샌드백된 느낌이라며 당시를 떠올렸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기억을 안고 힘겨운 소통을 이어갔다. 더욱이 일라이는 아이돌 시절 불안정했던 수입을 꺼낸 후 미국 가면 힘들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라고 털어놨다.
감정이 격해지자 두 사람은 잠시 시간을 갖기로 했고, 이후 일라이가 마당에 있는 돌을 주어 감사의 돌이라며 지연수에게 선물로 건네 분위기를 전환시켰다. 지연수가 일라이와의 행복했던 기억을 회상하자 일라이는 미안해 그동안 힘들었던 거 고생했던 거 라고 다시 한번 사과를 전했던 터. 그러자 지연수는 나도 미안해.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며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도 나는 너를 똑같이 선택하고 사랑하고 그 시간 보냈을 거야 라고 오열했고, 일라이는 지연수를 안고 다독여주며 위로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옆자리에 앉아 드라이브를 떠난 두 사람은 고깃집에 도착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다. 카페로 이동한 후에는 일라이가 아들과 함께 춘천 여행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꺼냈던 상황. 숙소로 돌아간 일라이는 다음날 아들을 하원시키러 간다는 지연수에게 같이 데리러 가줄까? 라고 물으며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고, 고민을 거듭하던 지연수는 민수한테도 힌트를 준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민수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이야. 너무 서프라이즈면 다음에 또 기대할까봐 걱정되고 라고 말에 안타까움을 안겼다. 한편 우리 이혼했어요 이는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사진 제공, TV조선 이혜성, 의미심장 SNS 나는 언제쯤. 박효신 기나긴 법적 분쟁, 소속사와 무슨 일 있었나 현빈 하트 손예진 결혼식 미모에 민폐하게 고인방 집사부일체 이승기 X 양세형 X 김동현 X 은지원, 새 포스터 공개 나 혼자 산다 경수진, 감성과 이성 충돌한 작업실 찾기 신재은, 과감하게 드러낸 우월한 볼륨감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는 지연수, 일라이 부부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5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우리 이혼했어요 2, 이하우 이혼 2는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6.7%, 분당 최고 시청률은 8.3%를 기록, 2주 연속 동시간대 방송된 종편 및 케이블 채널 중 시청률 1위 자리를 지켰다. 먼저 나한 일은 잠든 유혜영이 깰 때까지 지켜보며 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유혜영이 잠에서 깨자 두 사람은 늦은 저녁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갔고, 나한 일은 한참 자는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했게. 내가 속만 안 썩였으면 더 곱게 늙을 뻔했구나 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자 유혜영은 결국 늙었단 이야기네 라는 말로 나한일의 동공지진을 유발해 웃음을 안겼다. 다음날 아침에는 샌드위치를 먹고 싶다는 유혜영의 말을 기억하고 있던 나한일이 빵집으로 향했고, 이후 양손 한가득 음식을 사서 숙소로 돌아온 나한일을 향해 유혜영은 뭐든지 많이 사지 말라 그랬지 라고 말해 웃음을 더했다. 두 사람이 아침밥을 먹으며 결혼식 이야기를 하던 가운데 유혜영은 다시 잘 해보자고 재결합했는데 자기는 똑같았어, 변함이 없었어 라고 말했다. 이어 나한일의 사업 실패 이야기까지 번졌고, 유혜영은 가족들을 힘들게 했잖아 라며 그때 정신적으로도 내가 우울증 약 먹고 있는 거 알았어. 우울증도 생기고 정신적이나 경제적이나 주변 상황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어려움이 오더라 고 말한 뒤 슬픔에 잠겼다. 나한 일은 이혼하는 법원에서 죄수복을 입고 판사 앞에 같이 앉았잖아. 마지막까지 나는 설마 했거든. 근데 사인 바로 하더라고. 그때 당신이 어떤 독한 마음을 먹었길래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그게 궁금했어. 라고 물었다. 그러자 유혜영은 회사가 망하기 전에 투자를 받았어. 자기는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었어. 라고 설명하며 같이 의논을 한다든지 사인할 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한 거잖아. 그걸 못 갚으니까 감옥 들어간 거잖아 라고 진심을 꺼냈다. 이에 손으로 이마를 탁 친 나한일은 첫 번째로 원인 제공을 내가 다 했고, 두 번째로 원인 제공을 하면서도 대화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며 자책했다. 유혜영은 이런 상황에서 너는 무슨 마음이고 나는 무슨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풀어나갔으면, 그렇게 기본적인 것만 지켰으면 헤어질 일 없었을 것 같아 라고 맞받아쳤다.
이런 가운데 나한일의 의자 등받이가 갑자기 뒤로 젖혀지면서 나한일 넘어져 깨알 웃음을 터뜨렸다. 이후 밖에서 식사와 ATV 체험을 마치고 온 두 사람은 한층 가까워진 모습으로 와인 파티를 준비했고, 유혜영은 술 못 마시는 사람이랑 술 마시니까 재밌다 면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나한일은 오늘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잔은 비워볼 생각이야. 술친구 해주려고 처음으로 라고 마음을 전했다. 서로의 진심을 이어가던 끝에 나한일은 유혜연과 마지막 잔을 건배하며 같이 살면서 못했던 거 조금이나마 해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기쁘게 생각해 라고 털어놨고, 이에 유혜영은 고마워 라고 답하며 훈훈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런가 하면 일라이 지연수 커플은 탁자에 마주 앉아 이혼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지연수는 일라이가 이혼 당시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일을 언급하며 네가 거기에 안 나타난 것만으로도 너는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시간을 다 무시한 거야 라고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이어 난 진심으로 네가 내 전부였어. 네가 내 우주였고 온 세상이었어. 라고 속마음을 쏟아냈다. 그러자 일라이는 재판장 안 나가서 미안해. 내가 우리 부모님 대신 사과할게. 예전에 당했던 거 그냥 경험으로 두고 앞으로 당하지 말고 살아. 라고 사과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재회 후 처음으로 일상적인 이야기 나누면서 한층 가벼워진 분위기를 드리웠다. 그러나 편한 시간도 잠시 러무분에서 밤을 새웠다. 그 이야기를 꺼낸 지연수가 이미 내가 3월에 미국 갔을 때 너희 부모님은 다 계획을 하고 계셨어 라고 말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일라이도 나는 중간에서 샌드백된 느낌이라며 당시를 떠올렸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기억을 안고 힘겨운 소통을 이어갔다. 더욱이 일라이는 아이돌 시절 불안정했던 수입을 꺼낸 후 미국 가면 힘들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라고 털어놨다. 감정이 격해지자 두 사람은 잠시 시간을 갖기로 했고, 이후 일라이가 마당에 있는 돌을 주어 감사의 돌이라며 지연수에게 선물로 건네 분위기를 전환시켰다. 지연수가 일라이와의 행복했던 기억을 회상하자 일라이는 미안해 그동안 힘들었던 거 고생했던 거 라고 다시 한번 사과를 전했던 터. 그러자 지연수는 나도 미안해.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며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도 나는 너를 똑같이 선택하고 사랑하고 그 시간 보냈을 거야 라고 오열했고, 일라이는 지연수를 안고 다독여주며 위로했다. 이후 두 사람은 소파에 머리를 맞대고 누워 첫 만남 당시와는 사뭇 다른 편안해진 분위기로 처음으로 휴식을 보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옆자리에 앉아 드라이브를 떠난 두 사람은 고깃집에 도착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다. 카페로 이동한 후에는 일라이가 아들과 함께 춘천 여행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꺼냈던 상황. 숙소로 돌아간 일라이는 다음날 아들을 하원시키러 간다는 지연수에게 같이 데리러 가줄까? 라고 물으며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고, 고민을 거듭하던 지연수는 민수한테도 힌트를 준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민수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이야. 너무 서프라이즈면 다음에 또 기대할까봐 걱정되고 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한편 우리 이혼했어요 이는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사진 제공 TV조선, 시매일경제 MK. 코 다케이알,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스타투데이 박수홍 몰랐던 사망보험 8개 보험금 10억 친형 가족이 수혜자 주장. 연예 대통령 15일 유튜브 연예 대통령 채널에는 충격 단독 형수가 왜 박수홍 10억 보험금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진호는 지난해부터 박수홍이 친형과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박수홍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식사조차 못할 정도였다고 하더라라고 근황을 공개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박진홍과 형수를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박수홍이 고통을 받은 이유는 또 있다고.
이진호는 박수홍은 지난해 형과 법적 다툼에 돌입한 이후 형과 형수 회사와 관련된 실무 자료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사망보험 8개가 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보험금 수혜자는 바로 메디아붐이란 회사였다. 메디아붐은 형과 형수가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조카들까지 임원으로 등재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수홍이 사망할 경우 10억 원에 가까운 보험금 전부가 형과 형수, 조카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진호는 박수홍이 이 내용을 명확히 알았다면 수혜자를 부모님 혹은 가족들로 돌려놨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 가입은 형수에 의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수홍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졌다고. 이진호는 당시 박수홍이 형과 형수를 워낙 믿었고 네라고만 답하면 된다고 하는 말을 믿었을 것이라며 확인하지 못한 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이 형과 형수 조카를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박수홍은 형과 가족들에 대한 인간적 배신감에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는커녕 물조차 제대로 마실 수 없었다며 박수홍의 루머가 사실이라면 공인으로 책임지고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잘못 알려진 내용, 사실관계가 왜곡된 내용을 가지고 비난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박수홍을 응원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사진, 유튜브 캡처 이혜성, 의미심장 SNS 나는 언제쯤. 박효신 기나긴 법적 분쟁, 소속사와 무슨 일 있었나 현빈 하트 손예진 결혼식 미모에 민폐하게 고인방 집사부 일체 이승기 X 양세형 X 김동현 X 은지원, 새 포스터 공개 나 혼자 산다 경수진, 감성과 이성 충돌한 작업실 찾기 신재은, 과감하게 드러낸 우월한 볼륨감 방송인 박수홍이 사망할 경우 형과 형수, 조카들에게 사망보험금 전액이 가는 보험이 8개나 가입돼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유튜브 연예대통령 채널에는 충격 단독. 형수가 왜 박수홍 10억 보험금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진호는 지난해부터 박수홍이 친형과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박수홍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식사조차 못할 정도였다고 하더라라고 근황을 공개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박진홍과 형수를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박수홍 측 변호인은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대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친형의 편에 선 부모님과의 갈등, 아내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박수홍이 고통을 받은 이유는 또 있다고. 이진호는 박수홍은 지난해 형과 법적 다툼에 돌입한 이후 형과 형수 회사와 관련된 실무 자료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사망보험 8개가 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보험금 수혜자는 바로 메디아붐이란 회사였다. 메디아붐은 형과 형수가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조카들까지 임원으로 등재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수홍이 사망할 경우 10억 원에 가까운 보험금 전부가 형과 형수, 조카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진호는 박수홍이 이 내용을 명확히 알았다면 수혜자를 부모님 혹은 가족들로 돌려놨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처럼 형과 형수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로 수혜자를 설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 가입은 형수에 의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수홍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졌다고. 이진호는 당시 박수홍이 형과 형수를 워낙 믿었고 네라고만 답하면 된다고 하는 말을 믿었을 것이라며 확인하지 못한 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이 형과 형수 조카를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박수홍은 형과 가족들에 대한 인간적 배신감에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는커녕 물조차 제대로 마실 수 없었다며 박수홍의 루머가 사실이라면 공인으로 책임지고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잘못 알려진 내용, 사실관계가 왜곡된 내용을 가지고 비난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박수홍을 응원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사진, 유튜브 캡처, 시매일경제 MK. 코 닥케이알,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